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이 하나 둘씩 마무리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윤수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이슈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들의 또 배당책, 자사주 매입 소식 오늘장에서는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어떨까요? 네, 내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실적 결과에 좀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위험자산 지표들이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오늘 시장 흐름이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생각보다 시장이 좀 힘이 좀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원인은 역시 오늘 특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조금 생각보다 좀 강하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인데 여전히 이제 실적들이 크게 지수에 좀 강한 모멘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증시가 조금 힘이 약한 그런 상황이고, 마땅히 지금 거래량 자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글쎄요, 내일은 좀 특별히 좀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지만,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성장 업종을 대표하는 또 대표 종목이고,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아져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한다면, 이 부분은 여타 이제 성장 업종들, 화장품 업종,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업종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들의 투자 심리까지 좀 개선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좀 대장주 중에 하나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예상보다 잘 나와준다면 조금 이제 중소형주와 성장주 쪽에 좀 단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해외 변수 보겠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1.6% 정도 성장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GDP를 3번 발표를 하죠. 이제 속보치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잠정치가 나오고, 그리고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 속보치는 이제 3분기에 2개월, 그러니까 이제 7월, 8월 분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지표는 집계가 되지 않고, 9월달 지표는 이제 잠정치부터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3분기를 통틀어서 대표를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경기 모멘텀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예상은 어제 이제 미국의 어떤 경상수지 지표도 좀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소비회복세도 좀 점진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경기 지표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한다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2월 금리 인상 자체가 예상보다 조금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진 않지만, 여전히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다시 굉장히 완만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일단 이미 이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국내 증시에는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도 지표인데요. 상품가라든지 환율과 같이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나타내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40원 회복하면서 좀 급등 나오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 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고, 간밤에 WTI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더라고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환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어제 FOMC 회의 성명서가 나온 뒤에 이제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달러화가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지속되기
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제 지금 정도 레벨에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그 중국과 또 ECB 그리고 여타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좀 더 강화시켜주면서 시장에 좀 하방을 받쳐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그 어떤 안전자산 선호로 대변되는 그 달러화 강세 기조를 조금 눌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레벨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원화가 좀 가파르게 약세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원화 약세 수혜 업종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원화가 강세로 전환했을 때 조금 더 수혜가 클 수 있는 좀 내수 소비 관련 업종들 그리고 이제 뭐 환율에 좀 덜 민감한 제약이나 바이오,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팁을 좀 주셨는데요. 내일 전반적인 우리 시장 방향성하고요. 이에 따른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아모레퍼시픽 실적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오늘 흐름이랑 조금 유사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 경기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좀 상이한 반응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 달까지 저희는 이제 대형주 코스피가 이제 2,000포인트 전후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박스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는 시중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점을 중소형주 쪽으로 11월 달까지는 중소형주 쪽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저희는 최근에 이제 LG생명과학, 바이오 쪽에서 LG생명과학과 그다음에 또 방위산업에서 하나테크 이 두 가지 종목 저희 하우스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